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겨울에 왔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9월에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학생분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PCB 제조업체인 제이뎀에 다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이뎀 대표를 맡고 있는 정종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장 전체적으로 이제 견학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좀 복잡한 PCB 공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9개의 샘플이 있는데 오늘 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CB 공정 자체가 약 20여 개의 좀 많은 공정으로 나눠져 있고 공정마다의 어떤 특성들과 그 난이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모든 걸 공정 설명은 어려워서 오늘 좀 간단히 가장 핵심적인 보드를, 샘플 보드를 9개를 갖고 좀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이제 보면서 공정 하나하나 짚어가기 전에 여기 눈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동그란 원판에 이제 칩 같은 게 꽂혀 있는데 이건 어떤 제품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PCB랑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부품을 꽂히는 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얇은 판에서 이 같은 거는 LED가 꽂혀 있고 반도체가 있고 저항이 꽂혀 있고 이런 부품을 꽂을 수 있는 판 자체를 보통 PCB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샘플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선 원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판을 만든 상태로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데 원래 이 사이즈가 보통 1m 20에 1m라는데 큰 보드로 원래 이렇게 원자재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샘플을 위해서 편의상으로 좀 조그맣게 자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중간에 절연판 위에 우아래에 동판을 씌워놓은 상태.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핫프레스 적층을 통해서 요 소재를 만드는 상태가 원판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원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판과 PCB 제조할 때 꼭 필요한 원재 중에 하나는 PP, 프리프래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본품으로 보면 요게 이 자체가 프리프래그 자체의 약자를 보통 일반적으로 PP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판과 동판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원자재 중 하나인 PP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층 칩을 만들 때 이제 이 판과 판 사이, 동판과 통판 사이를 접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PCB의 본격적인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요게 내층, 그러니까 회로 층에 레이어의 안쪽에 들어가는 이너 레이어의 회로가 애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애칭을 좀 설명해서 간단히 다른 샘플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자, 요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감광용 필름, 드라이 필름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PCB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 색깔을 보이는 이런 자체가 감광용 필름인데 감광용 필름 위에 빛을 자외선을 쬐게 되는데 자열제에서 쬐진 부위가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그린 회로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이런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회로가 좀 남는 거고 나머지 이 색깔이 좀 덜 진한 부위, 이 부위는 나중에는 현상에서 까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노광을, 그러니까 드라이 필름, 감광용 필름이 입힌 상태에서 노광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노광된 필름 위에 이걸 현상을 해서 아까 빛이 덜 본 부위, 빛이 안 본 부위를 이렇게 필름 자체를 제거한 상태가 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애칭이 되면 이 동 표면은 그냥 애칭액에 의해서 동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진한 파란색 부위는 애칭액을 이 드라이 필름 자체가 보호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회로가 좀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그래서 요런 공정을 거쳐서 나온 자체가 요런 내층 회로가 형성된 상태, 요런 애칭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세 번째 샘플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눈앞에 네 번째 샘플이 있는데 세 번째 샘플이 끝났을 때 막 회로 같은 게 눈에 보이고 하다가 이제 네 번째 샘플은 이렇게 앞뒤로 봐도 회로가 안 보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나올 때까지가 몇 개 공정이 거쳤는데 첫째는 애칭된 네 층에 애칭된 상태를 프리프렉을 놓고 쌓아서 동판을 양쪽 우아래 놓고 누른 상태입니다. 하프스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프에서 누른 상태에서 요걸 그 드릴링을 해놓은 상태가 요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얇아 보여도 예. 안쪽에는 이제 저 세 번째 샘플과 접착제가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번째 샘플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섯 번째 샘플을 보면은 이제 네 번째 거랑 다르게 다시 회로의 그 모양이 이렇게 옹판이 나타나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공정은 현재 그 두 개의 핵심적인 공정을 거친 상태입니다. 첫째는 동동 공정이라는 공정인데 동동 공정은 다시 말해서 그 조금 전에 샘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그 드릴링을 했던 자체는 이 안쪽에 홀 속에는 절연체를 통과한 층이 있고 동을 통과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체에 통과한 층에 지나가다 보면 회로가 연결들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정 중에 하나가 동도금이라는 공정인데 이 홀 속에 동도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면의 하단면 자체에 절연층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연결되는 것들은 다 동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 속을 통한 동도금을 하는 거고 그 뒷공정에서 동도금에서 요거 자체는 그 드라이 필름을 갖고 드라이 전체 감광용 필름 입히고 노광 찍어서 현상하는 공정은 아까 그 네층 공정이나 동일한 공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개의 공정을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적층을 한 후에 그 절연체들이 원래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동으로 도금하면서 전기를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랑 동일한 그 노광이랑 현상까지 한 상태가 딱 이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여섯 번째 샘플을 보면 저희가 아까 그 봤던 세 번째 샘플, 그러니까 네 층에 들어가는 동판이라의 모양과 비슷한데 이것도 비슷한 공정인 애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 공정도 마찬가지로 내층과 마찬가지로 노광, 현상, 애칭 공정을 애칭이라는 동일한 공정이기 때문에 동일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회로만 내층하고 외층은 다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샘플 옆에 있는 일곱 번째 샘플을 보면은 드디어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기판의 모양과 그리고 색깔과 비슷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공정을 거치면 이런 형태의 이제 샘플이 얻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품이라는 것은 보통 솔다마스 공정을 좀 거친 상태인데 공판이랑은 보통 공기 중에 그 습도를 만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납땜되어지는 부위 외에 잉크로 해서 다 덮이는 현상 이런 공정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솔다마스 공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잉크를 덮여서 초록색으로 돼서 이렇게 덮이면 그 부분은 부식이 안 돼서 예. 기계 작동할 때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두 단계가 남았는데 두 개 샘플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이 8번, 여덟 번째 샘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홉 번째 샘플이 이렇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여덟 번째 샘플은 일단 먼저 어떤 공정을 처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그 부품 위치라든지 모델명이라든지 그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실크 인쇄를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했을 때나 이때 그 부품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크 인쇄 공정을 끝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이 제일 마지막 샘플 드디어 거의 완제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이제 여덟 번째 샘플에서 어떤 공정이 진행이 되면 이 형태가 되는지 이 공정은 통상적으로 동판에는 이 상태는 산화가 되고 그래서 납땜이 안 되기 때문에 납땜을 원활하게 해서 그 납을 평탄화해서 올려주는 공정을 보통 일반은 핫슬 공정이나 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솔다를 솔다 자체를 네빌링하는 상태에다가 중간중간을 보통 외형가공해서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쪽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이제 금을
그런 식으로 금을 연결하는 그 부분도 있던데 PCB 기판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해 화학 물질을 좀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납을 올리는 것보다는 요즘은 금도금을 보통 금독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 표면 처리 후에 납땜되어지는 부위에 금독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샘플을 보면서 PCB 기판이 이렇게 완성되는 걸 쭉 봤는데 정말 지난번 봤을 때보다 공정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정들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하나의 샘플을 봤는데 JDM에서 생산하고 있는 좀 PCB 기판들을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몇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판을 저희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기판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추천해 봤는데, 첫째는 요런 그 요즘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용으로 해서 그 구현하는 요런 투명 PCB가 좀 개발돼서 하고 있는데, 요런 종류는 저희가 특허까지 내서 하고 있는 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요런 거는 연성 PCB인데, 요거는 그 특성 자체가 좀 구부리면서 PCB 아니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구부러진 부위에 사용하는 연성 PCB가 되겠습니다. 이 PCB는 보통 일반적으로 동판 PCB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개발품 특허가를 저희 제출한 특허가 출원 중인 보드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LED에 어떤 열을 빨리 뺄 목적으로 해서 열 전도성이 높은 동판용에서 사용되는 PCB입니다. 그래서 요 소재는 소재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 같이 뭐 F8나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동판을 순수히 동판을 사용하는 보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20층짜리 보드인데, 요거는 드론을 이게 레이저 추적해서 잡는 그 장비에 들어가는 PCB가 되겠습니다. 이 PCB는 보면은 굉장히 두께가 앞에서 봤던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운데 이렇게 PCB 제작할 때 두께를 두껍게 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갈수록은 제품이 좀 그 복잡화되고, 그다음에 그 제품 소형화되는 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그 조그마한 공간에 한 보드 내에 여러 개 부품을 들어가게 해서 보통 그 복잡하게 쌓는 구성 중에 하나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레이어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PCB는 그 프로브카드라는 보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생산하는 중에서 가장 높은 층의 그 PC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층짜리 보드인데, 반도체 칩이 개발되면 그걸 테스트하는 장비 쪽에 들어가는 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높이 쌓은 만큼 안에 복잡한 회로들이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전층의 회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회사에서 만들어 주신 그 PCB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샘플만 보다가 여러 가지 제품을 보니까 어떤 곳에 사용이 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